안녕하십니까? 네, 이상민의 부동산 TV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주식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주식 투자에 성공하신 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일반 뭐 유튜브의 채널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한 채널들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여러분들 거기에 나온 방법을 가지고 하기가 진짜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을 숙지했다 하더라도 주식 시장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흘러가면 진짜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제 그 삼성전자 주식입니다. 삼성전자 주식인데, 삼성전자가 올해 1월 11일 때 최고점이 96,800원을 찍었습니다. 800원을 찍었고, 11월 26일이죠. 금요일 날 종가가 72,300원을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2만 원이 하락을 했어요. 2만 원이. 근데 지금 보면은 주식이 지금 내려가다가 계속 내려가다 옆으로 횡보를 하는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이 기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길어져.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부터 박스가 시작돼가지고 1월 28일부터 박스가 시작돼서 거의 한 7개월 가까이를 박스권에서 횡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주식을 사신 분들은 지매를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쟤는 못 받겠죠, 이거. 쟤는 볼 수가 없죠. 거의 지금 옆으로 횡보를 했기 때문에 이득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잠깐 올랐다가 뭐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옆으로 또 가다가 또 하락을 하고, 옆으로 갔다가 횡보를 했다가 다시 잠깐 오르나 싶었더니 또 4일 연속 지금 또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식이라는 게 뭐 어떤 그때 경기에 따라서 많이 자고를 합니다만은, 이때만 하더라도 뭐 2020년 한 4월 달부터 건 1년 동안을 꾸준하게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2020년 11월부터 2개월 동안 거의 뭐 엄청나게 올라갔죠. 예, 어떤 뭐 상황에 따라서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올라갔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라면 우리나라의 주식 중에 그래도 가장 최고의 우량주 아닙니까? 최고의 우량주.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기 코스닥에 이름도 없는 테마주, 특히 요새 대선을 치르잖아요. 뭐 홍준표주다, 뭐 이낙연주다, 윤석열주다, 테마로 움직이는 그런 주식은 여러분들 절대로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건 세력들이 하는 종목이죠. 괜히 여러분들 거기에 끼어들었다가 아주 낭패만 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냐면요. 제가 여기 이제 붉은 선으로 지금 표시해 놓은 게 있죠. 이게 지금 이동평균선인데,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이게 20일 이동평균선은 뭐냐면 한 달 동안에 거래된 가격입니다. 20일이. 그러면 저는 이동평균선에 주가가 차트가 돌파하게 되면 그때 매입을 합니다. 근데 돌파를만 무조건 했다고 매입하는 게 아니라 돌파하고 난 다음에 매치를 봅니다. 매치를 보다가 완전히 안착된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때 매입을 합니다.
종가로 매입을 합니다. 시가에 매입할 수가 없겠죠.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그러니까 종가로 매입을 합니다. 종가로 매입을 해서 계속 보유를 합니다. 보유를 하다가 이탈이 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20에서 이탈이 됐죠, 지금. 여기든 있네, 이탈이 됐죠. 여기 완전히 이탈이 됐잖아요. 장중에 이탈이 된 겁니다. 장중에 이탈이 됐을 때 이때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때의 가격이 한 86,000원이고요. 내가 산 가격이 61,000원입니다. 86,000원, 21,000원. 그럼 얼마를 62,000원. 62,000원이고요. 86,000원에 팔았습니다. 그러면 얼마? 24,000원이죠. 24,000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100주를 샀다고 칩시다. 100주 샀으면 이게 61,300원이 613만원치 샀겠죠. 근데 여기에 얼마입니까? 팔았을 때가 86,000원이잖아요. 그러면 860만원이 됐겠죠. 응? 620만원치 샀는데 차익이 240만원이 난 거예요. 240만원이 며칠 정도가 걸렸냐면 이때가 11월 11일이죠. 이때 판 가격이 언제냐면 1월 27일입니다. 2개월 15일. 2개월 반 만에 620만원을 투자해서 240만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도대체 몇 프로 수익률이죠? 하여튼 엄청난 수익률이죠. 이렇게 벌 수가 없죠. 어디 가서 여러분들 620만원 내고 240만원, 260만원을 봅니까? 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식은 벌 수 있어요. 주식은 세금도 안 내요. 거래세만 내면 됩니다. 거래세. 상당히 좋은 투자 수단이죠. 근데 이거를 매일매일 올랐나 내렸나 그거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다른 일을 못 합니다.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오른 날은 기분 좋아서 헤어거리다가 떨어진 날은 우울하고 또 오른 날은 또 기분 좋아하다 떨어진 날 우울하고. 그럼 사람이 완전히 감정이 막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방법은 하루에 한두 번 정도만 보면 돼요. 이 주가가 내가 정해놓은 그 이동평균선에 접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니면 요새는 이런 주식 거래하는 이 사이트에 세팅을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주식을 세팅을 해요. 그래서 주식을 주고 사고 팔고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20일 이동평균선에 이를 이탈하게 되면 전량 매도해라.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전략 매도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그 대신에 이걸 투자하는 방법은 이렇게 정배열로 이루어진 5일선, 11선, 21선, 61선, 121선이 이렇게 순서대로 있는 우상향하는 종목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상향하는 종목.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가 올해 들어가지고 보인 이런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아니라는 거지. 이 상황에는 지금 이익을 볼 수가 없잖아요. 하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때 상황. 그 다음에 요때 상황을 포착을 하라는 거죠. 뭐 삼성뿐만 아니라 SK 하이닉스라든가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21선을 돌파했을 때 매입을 했다 그러면 얼마만큼 이익을 받겠습니까? 여기서 이만큼의 이익을 보는 거예요. 짧은 시간에. 근데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뭐 이게 무슨 그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뭐 OBF가 뭐 어떻게 되고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셔야 될 건 어떤 거냐면요.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동평균선에서 이게 멀어지잖아요. 여기도 지금 보면 되게 멀어졌죠. 여기도 멀어졌고, 그 다음에 삼성전자 주식도 보면요. 21선에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습니다. 투자를 해가지고 이때 팔았으면 되게 좋았겠죠. 그쵸? 그쵸? 이때 팔았을 때보다 꼭 이게 투자 방법이 21선을 이탈할 때 파는 방법도 있지만 이격도라 그래가지고요. 이동평균선으로부터 이격도가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좀 안 나와 있는데요. 이격도가 되게 벌어졌죠. 만약에 차트가 지금 여기 올랐다 밀린 겁니다. 근데 봉이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양봉이 올라와서 여기서 세력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이익 실현하기 위해서 밀어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8,800만 주가 거래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격도가 이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거는 21선에 오기 전에 수익을 실현해도 된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여기서 팔았으면 내가 여기서 팔았는데 이게 이만큼 여기 얼마입니까 이게? 이거만 해도 지금 10,000원이잖아요, 10,000원. 10,000원이면 이게 100만원이거든요. 내가 100주를 갖고 있다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원칙을 수립하는 거죠. 여기서 보면 여기에 있는 것들은 이격도가 별로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끌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도 보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격도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21선으로부터 여기 이격되는 거리가 지금 점점 멀어지잖아요. 멀어지면 다시 이게 이 선으로 달라붙으려고 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사람의 심리가. 이 주식은 사람의 심리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벌어졌으면 21선이 이탈을 하지 않더라도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식을 투자하는 방법, 이건 너무 쉽죠. 이건 초등학생한테 맡겨도 다 합니다. 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하실 때 이러한 방법으로 한번 투자를 해보시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제 블로그가 있는데요. 제 블로그에 보면 이제 이상의 투자 컨설팅이라고 하는 이제 제 블로그가 있습니다. 블로그가 있는데 보면 이제 요새 정말 미친 집값 계속 갈까 사고의 전환으로 삶이 풍요로워지는 방법 제 동영상도 이제 올라와 있고요. 주식 투자 뉴스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지석진 상장 폐지 3번에 하한가 6번 주식 투자 실패한 대방출인인데 이 친구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보 그냥 누구한테 들은 얘기 가지고 그냥 무작정 들어갔다가 그냥 물린 거죠. 한마디로 물린 사람들이에요. 이 물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 사람들한테 오는 정보는 뭐예요? 벌써 다 시장에 반영돼 가지고 다 가격에 반영이 됐어요. 막차 타는 거죠. 그래서 물리는 겁니다. 물린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건 예전에 썼던 이제 칼럼인데요. 여기 보시면 여기 주식 투자 여기 예전에 제가 이제 써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한 2008년도에 제가 예전에 썼던 건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것을 제가 이제 소개시켜드리고 싶냐면 이제 특히 젊은 분들입니다. 젊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투자를 하지 마시고 주식으로 저축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저축을 해야 됩니다. 목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목돈 마련하는데 은행에다가 넣어놔봐야 돈도 안 돼요. 뭐 수익률도 별로 안 되고 특히 적금 같은 경우는 거의 한 2%대밖에 안 납니다. 거기서 세금 떼고 나면 1% 그냥 결국 원금 모으는 꼴밖에 안 되거든요. 그럴 바에는 주식으로 저축을 하는데 주식으로 저축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는데 요때 주식을 사고요. 요때 주식을 사고 요때 주식을 사고 요때 주식 사고 이렇게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나눠가지고 주식을 한 달에 뭐 150만 원어치를 삽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삽니다.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이때 살 수도 있고요. 요때 나눠가지고 계속 사다 보면 주가가 높을 때는 주식의 수를 좀 적게 사겠죠.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 150만 원 산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이게 7만 원일 때는 7만 원 가지고 이제 100만 원 가지고 7만 원대 주식을 사게 되면 몇 주 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올라가면은 좀 주식을 좀 덜 사겠죠. 많이 못 사겠죠. 그리고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면 또 많이 사고 올라가면 덜 사고 계속 이제 하다가 주식이 또 이제 또 내려가면 더 사고 해서 주식을 결국 모으다 보면 주식을 한 번에 사신 분하고 여러 번에 나눠서 사신 분하고 나중에 평가를 해보면 여러 번에 나눠서 산 사람이 평가 금액이 훨씬 많더라 라는 하나의 통계가 있습니다. 통계가 있어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위의 그림은 2008년 1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우량주인 GS건설의 주가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2007년 11월 고점을 돌파한 이래 2008년 10월 전세계 경기 불황으로 인해 주가 지수가 20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 하락하였고 점점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1600포인트를 회복하였다. 만약에 2007년 2천만 원을 GS건설에 투자한 투자자는 아직도 원금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2007년 12월부터 매달 100만 원씩 투자한 투자자는 700만 원의 많은 수익을 이뤄냈다. 수익률로 따진다면 40%에 해당하는 수치다. 워렌 버핏보다도 훌륭한 수익률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 이 투자자는 종목에 분산 투자한 것이 아니라 시간에 분산 투자했기 때문에 성공한 것이다. 라고 해서 시간에 투자하라는 것, 시간 분산에 투자하라는 겁니다. 하는데, 즉, 어디에? 우량주에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우량주에 투자는. 삼성전자, 포스코, 예?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 이런 데들은 이 회사가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어떤 회사가 또 이 회사를 인수를 합니다. 인수를 하기 때문에 망하지를 않아요. 상장 폐지가 안 당한다는 거죠. 아까 봤죠? 여기 지금 주식 뉴스에 나오죠?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석지수 상장 폐지 3번에 하한가 6번. 어? 상장 폐지 한 대만 산 거예요. 상장 폐지 당한 데를. 이런 식으로. 어? 2018년 지석진이 테슬라 자동차를 구입하는 대신 주식 투자를 했으면 60억 원에서 70억 원대의 수익률을 올렸을 것이라는 분석에 차량 당시 현장 코드 탄식이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네? 지석진은 정석대로 장기 투자를 한다고 밝히며 과거 투자 종목을 하나하나 예로 들으면서 실제 평균 주식 보유 기간이 4년에 달하는데 왜 마이너스 수익이 나오는지도 억울하다고 호소에 나서기도 했다. 이게 뭐냐면 장기 투자 맞아요. 장기 투자 맞는데 장기 투자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에 투자하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돈이 이제 계속 뭐 그 출연료 같은 거 받으면 그때그때 뭐 일반 그 월급쟁이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나눠가지고 투자를 했었으면 이러한 문제가 생기진 않죠. 근데 몰빵을 한 거죠, 한마디로. 몰빵을 한 겁니다. 몰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주식 투자는 상당히 매력적인 투자 수단이다. 그러나 한 곳에 몰빵하지 말고 종목을 나누든지, 아니면 종목보다 더 안전한 것은 시간을 낮춰서 주기적으로 투자를 하라. 주기적으로 투자를 하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손해는 보지 않을 것이다. 손해를 안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볼 수가 있어요. 보더라도 아주 조금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식 투자는 분산이다, 분산. 원래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원래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것도 마찬가지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다 위험을 분산시켜야 돼요. 위험을 분산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성공할 수가 없어요. 모든 펀드 매니저나 모든 주식을 투자하는 이런 기관 투자자들도 마찬가지, 다 위험을 분산하지 한쪽에 몰빵하지는 않아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한쪽에다 몰빵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항상 이익점을 명심하셔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뭐 질 수도 있겠죠. 이럴 수도 있겠지만 승률로 따지면 한 60% 이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